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그 반도체 냉각 기술 관련 자료들, 이걸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요즘 뭐 AI 고성능 컴퓨팅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 칩에서 발생하는 열이 정말 어마어마해졌죠. 네, 맞습니다. 이 뜨거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어쩌면 미래 기술의 향방을 가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핵심만 한번 쏙쏙 뽑아보죠. 네,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단순히 칩이 뜨거워진다, 뭐 이런 걸 넘어서서요.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그 칩 접합부 온도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10도씨만 내려도 작동 수명이 2배로 늘어날 수가 있어요. 와, 10도에 2배나요? 네, 이건 뭐 성능이랑 그냥 직결되는 문제고요. 만약에 열 관리에 실패한다, 이러면 결국 이게 다 돈 문제, 그러니까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예전처럼 그냥 팬 달아서 바람 쐬는 거, 그런 공기냉각만으로는 이제 좀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다, 이런 거군요. 네, 한계가 명확하죠. 그래서 이제 액체 냉각, 특히 그 콜드 플레이트라는 걸 칩에 직접 이렇게 딱 붙이는 직접 액체 냉각, DLC라고 하던데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떤 원리인가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그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만한 기술은 펌프형 이상, P2P라고 부르는 직접 칩 냉각 방식입니다. P2P요. 네. 그 콜드 플레이트 내부에서 냉매라는 특수한 액체가 있는데요. 이게 칩의 열을 흡수하면서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가 변하는 상변화를 일으켜요. 아, 상변화. 네. 이게 비유하자면 사람이 땀을 흘려서 몸을 식히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 상변화 과정에서 열을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빼앗아가는 거거든요. 효율이요? 그래서 기존의 공냉식보다 냉각에 드는 에너지를 최대 80% 이상 절감할 수 있고요. 와, 80%요? 네. 그러면서도 동시에 프로세서 하나당 2kW가 넘는 그런 엄청난 열기도 식힐 수 있는 거죠. 와, 80% 이상 에너지 절감이라니 이건 정말 대단한데요. 특히 그 AI 데이터 센터에서 쓰는 전기 있잖아요. 네네. 그 전기의 거의 절반 가까이, 최대 40% 정도가 냉각에 쓰인다고 하니까요. 이걸 생각하면 이건 뭐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요즘 중요한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도 엄청난 혁신이겠어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네. 효율성이 정말 중요해졌죠. 네. 하지만 물론 이 P2P 기술에도 어려운 점은 있어요. 아, 그런가요? 네. 예를 들어서 냉매가 혹시라도 누출되면 어쩌나 이런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있고요. 그렇죠. 누출되면 안 되죠. 또 환경 문제 때문에 특정 냉매들, 뭐 예를 들면 환경 규제 대상인 HFC나 PFAS 계열 물질 같은 것들요. 아, 네. 들어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의 사용이 점점 제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엔지니어들이 단순히 성능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런 규제나 안전성 문제까지 다각도로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최적의 냉매를 찾는 게 점점 더 복잡한 과제가 되고 있죠. 그렇군요. 단순히 칩만 시키는 문제가 아니네요. 근데 자료들을 보니까요. 칩 자체를 시키는 것 외에도 반도체를 만드는 그 공정 장비들 있잖아요. 네, 공정 장비요. 네. 그 장비 자체의 온도를 아주 정밀하게 제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되어 있더라고요. 이건 최종 칩 성능이랑은 또 약간 다른 차원의 문제 같은데 왜 중요한 건가요? 아,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반도체 제조 공정, 예를 들어서 웨이퍼 위에 아주 얇은 막을 입히는 증착 공정이나 아니면 회로를 깎아내는 식각 공정 같은 거요. 네네. 이런 과정들이 온도에 극도로 민감합니다. 아, 정말요? 네, 온도가 정말 조금만 틀어져도 최종 제품의 성능이 막 들쭉날쭉해지거나 아니면 불량품이 나올 확률, 우리가 흔히 수율이라고 하죠. 네, 수율. 그 수율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모코엑스나 듀렉스 인더스트리즈 같은 회사들이 바로 이런 공정 장비의 정밀 온도 제어 솔루션, 여기에 특화되어 있는 이유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칩 자체를 시키는 것, 그리고 만드는 공정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것, 이 양쪽 다 점점 더 고도화되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두 축이 다 중요하죠. 그럼 미래 기술 쪽으로 눈을 좀 돌려보면요. 자료에 마이크로 유체 냉각이라는 것도 있던데 칩 내부에 아예 머리카락보다 얇은 냉각수 기를 만든다고요? 이건 정말 좀 사이파이 영화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칩 설계 단계부터 아예 냉각 구조를 함께 고민하는 소위 공동 설계 접근 방식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동 설계요? 네, 어떻게 보면 기계공학이랑 전자공학의 경계가 점점 허물어지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고요. 흥미롭네요. 더 나아가서는
제트 엔진처럼 냉매를 칩 표면에 아주 강하게 분사하는 방식, 제트 충돌이나 스프레이 냉각 같은 방식도 연구 중이에요. 제트 충돌이요? 와, 대비하는 기술들이라고 볼 수 있죠. 네네. 그리고 이런 복잡하고 아주 미세한 냉각 구조를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 요즘 각광받는 3D 프린팅 같은 첨단 제조 기술의 역할도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와, 정말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군요. 오늘 이야기를 쭉 종합해보면요. 이 반도체 냉각 기술이라는 게 더 이상 그냥 뭐 부가적인 주변 기술이 아니라 AI나 이런 첨단 기술의 성능과 성패 자체를 좌우하는 핵심 기반 기술로 확실히 자리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정확합니다. 액체 냉각, 이상 냉각, 마이크로 유체 냉각까지 점점 더 칩이랑 통합되고 정교해지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핵심 동력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신가요? 방금 말씀하신 마이크로 유체 냉각처럼 냉각 시스템이 칩 설계 자체에 완전히 이렇게 녹아든다면요. 미래에는 과연 열 문제를 다루는 기계 엔지니어, 그리고 칩 구조 자체를 설계하는 전자 엔지니어, 이 역할 구분이 지금처럼 이렇게 뚜렷하게 남아있을까요? 그러게요. 어쩌면 이 두 영역의 경계가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도 흥미로운 지점일 겁니다.